자, 톡톡 만점 완성하기. 자, 4강 4단원 역동적 화학 반응. 자, 챕터 5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31번부터 문제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이다. 삼각 플라스크에 100g의 물을 넣은 후 온도를 측정한다. 자, 염화칼슘 8g을 가의 물에 완전히 녹인 후 수용액의 온도를 측정한다. 위 실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험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요. 자, 일단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기억의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8g을 정확하게 취해야 되니까 필요하겠네요. 자, 디귿의 눈금 실린더는 뭐 이거는 어떤 용액의 부피를 잴 때 측정하는 도구잖아요. 뭐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가지 열량계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 봅니다. 가는 나에 비해 열 손실이 작다. 자, 일단 가가 뭐야? 간이 열량계고요. 나가 뭐죠? 자, 나가 통열량계입니다. 간의 열량계는 통열량계에 비해서 열 손실이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나를 이용하여 열량을 측정할 때 열량계의 열 용량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통열량계는 열 용량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나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가의 간이 열량계는 뭐 간이 열량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어떤 용해 반응, 그죠? 용해 열을 측정할 때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간이 열량계가 되겠고, 나에서는 강철 통해서 시료를 연소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는 나가 적합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아니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입니다. 오답.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답지의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에탄올이 들어있는 알코올 램프로 물 100g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한 후 물의 온도 변화와 알코올 램프의 질량 변화를 측정했더니 표와 같았대요. 자, 그래서 연소 전, 연소 후 물의 온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알코올 램프의 질량이 줄어들었죠. 이게 연소한 알코올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물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 거죠. 맞고요. 니은 에탄올이 연소할 때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에탄올이 연소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 온도 높아진다. 맞고요. 디귿 에탄올의 연소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에탄올의 비열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을 뭘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어? 물이 얻은 열량으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탄올의 열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에탄올의 비열이 아니라 물의 비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장치에 있는 1몰롱도 염산 200ml에 같은 온도의 1몰롱도 NaOH 100ml를 넣은 후 온도를 측정하였대요.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상승했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기억. 수용액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죠? 온도 높아지겠죠? 발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자, 니은 생성된 물의 양은 0.1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 염산이 1몰롱도 HCl이 몇 밀리리터 있습니까? 200ml가 있죠. 자, 그리고 1몰롱도 NaOH 수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어요? 100ml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몇 몰이죠? 그렇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2몰이죠. 자, 이거 NaOH가 몇 몰이죠? 0.1몰입니다. 자, 그러면 물은 적은 놈의 입자수만큼 생길 테니까요. 물이 몇 몰 생기겠습니까? 0.1몰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 발생한 열량을 구하려면 수용액의 밀도와 비열을 알아야 된다.
자, 일단 발생한 열량을 구할 때 Q는 C, M, 델타 T로 구합니다. 자, C는 바로 용액의 비열이 되겠죠. 자, 용액의 비열 알아야 되겠고요. M은 용액의 질량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용액의 부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수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지금 실험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따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 자, 철수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흡수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간이 열량계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운다. 나 질산 암모늄 10g을 열량계에 넣어서 완전히 녹인다. 다 젖계로 저어가면서 용액의 최저 온도를 측정한다. 위 실험 과정에서 측정한 값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단 열량계에 의한 열 손실은 무시하며 반응 전 질산 암모늄과 물의 온도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위 실험에서 뭘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흡수 물이 용해될 때 흡수되는 열량을 측정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의 용해가 흡열 반응이니까. 자, 그러면 물이 흡수하는 열량을 알아야 되니까요. 일단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자, 열량을 계산하려면 Q는 C, M, 델타 T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용액의 비열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M,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질산암모늄 10g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질산암모늄의 질량과 물의 질량을 합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반응 전 물의 온도 했는데요. 자, 지금 반응 후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반응 전 물의 온도를 알아야만 온도 변화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필요하겠고요. 스타이로폼 컵의 부피는 필요가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25도씨의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한다. 나 가의 열량계에 25도씨의 염화칼슘 Wg을 넣어서 녹인 후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 실험 결과 수용액의 최고 온도는 30도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학생 A, 학생 B, 학생 C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 수 있어. 그렇죠.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자,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 수 있네요. 학생 A는 맞고요. 니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용액의 온도가 25도씨에서 30도씨로 높아졌죠. 바로 발열 반응이네요. 자, 학생 C. 기역은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에 열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해. 기역이 스타이로폼 컵이 되거든요. 이거 단열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열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맞고요. 따라 정답은 A, B, C가 모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과자 A를 연소시켰을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자, 과자 AWg을 증발 접시에 담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 100g을 넣고 스탠드에 고정한 후 물의 온도 T1을 측정한답니다. 과자 A를 연소시켜서 둥근 바닥 플라스크 속 기역 아우 사례가 들렸네요. 잘라 남은 과자 A의 질량은 W2g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W1이 W2보다 크다. 과자가 연소했어요. 연소하고 나면 연소 생성물이 되는데 연소 생성물이 기체가 있는 경우엔 날아가겠죠. 뭐 과자가 보통 탄소, 수소, 산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과자의 질량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얘는 과자 A의 연소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입니다. 자, 디귿 기억으로 물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처음 온도를 측정했으니까 나중 온도를 측정해야 우리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의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에서 염산과 고체 수산화튬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구하는 실험 과정이다. 가 스타이로폼 컵에 염산 100g을 넣고 온도 T1을 측정한다. 나 가의 스타이로폼 컵에 NaOH 4g을 넣어서 반응시킨 후 최고 온도 T2를 측정한다. 다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 Q를 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가는 기억 보겠습니다. T2-T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염산과 수산화튬의 반응이 중화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했을 거고요. 처음 온도보다 나중 온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T2-T1은 0보다 크다 맞고요. 나의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흡수한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염산과 수산화튬의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Q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재료는 혼합 용액의 비열이다. 자, 이게 용액의 반응이기 때문에요. 우리 뭐 구하래야 돼? C, M, 델타 T로 구하는데요. C는 뭐야? 용액의 비열. 그죠? 그 다음에 M은 용액의 질량. 질량은 뭐하고 같아? 염산의 질량과 수산화튬의 질량 합하면 되니까 104g이 되겠죠. 그죠? 온도 변화는 T2-T1이 되겠네요. 따라서 추가로 비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흑연의 연소열을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연소열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될 때 흑연의 연소 반응 한번 써볼까요? 흑연의 연소 반응은 자, 일단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됐대요. 이게 몇 몰이죠? 몇 몰이죠? 자, 요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니까요. 0.5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0.5.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몇 몰? 0.5몰 연소했을 때의 반응열을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실험에서 보면요. 연소한 흑연의 질량이 1.2g이죠. 자, 일단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요. 이거 0.1몰입니다. 0.1몰이 연소했을 때의 반응열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0.1몰이 연소했을 때의 반응열은 Q는 C, M, 델타 T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요. 요거에다 넣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통열량계이기 때문에요. 자, 물의 비열과 열량계의 열 용량을 따로 줬으니까요. 열량계의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 더하기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합해 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량계 열용량만 따로 주어졌는지 아니면 물과 열량계를 합한 열량계의 통열량계의 전체 열용량이 주어졌는지 그거 구별하셔서 문제 푸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하면요. 물의 비열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열량계의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 얼마라고 그래 있죠? 4.2라고 그랬고요. 물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000g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000. 근데 지금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스니까요. 킬로그램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2kg이죠. 2000g이니까. 더하기 열량계의 열 용량이 12네요.
거기다 온도 변화했는데 온도가 몇 도 변했습니까? 4도씨가 높아졌죠? 그래서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81.6이 나오고요. 우리 물의 비열이나 아니면 열량계 열 용량의 단위가 킬로주 퍼 킬로그램 도시 또는 킬로줄 퍼 도시이기 때문에 킬로줄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0.5몰이 연소할 때의 반응열은요. 이건 0.1몰이 연소할 때의 반응열이니까 0.5몰은 양이 5배잖아요. 그래서 81.6kJ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5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408kJ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4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량계를 이용해서 흑연이 연소할 때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CW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반응 용기에 넣고 열량계 온도 T1을 측정한다. 나 점화장치로 흑연을 완전 연소시킨 후 열량계 온도 T2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T1은 25도씨, T2는 26도씨래요. 열량계의 열 용량만 딱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열량계의 열 용량은 전체 열 용량이에요. 그렇죠? 자, C1g이 완전 연소할 때 출입하는 열량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1g이 연소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1g당 열량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g당 열량은 발생한 열량을 자, 뭘로? 질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발생한 열량이 얼마야? Q가 열 용량이 주어졌으니까요. 열 용량 스몰 c 곱하기 자, 뭐 해주면 돼? 온도 변화 해주면 되는데요. 온도가 1도씨 변했네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소 흑연 탄소 몇 g이 반응한 거예요? 자, 몇 g? Wg이 반응했대요. 그러면 1g당 열량은 W분의 스몰 c가 되겠는데요. 여기 대문자 c가 오타인 것 같아요. 그죠? 오타입니다. 스몰 c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따라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